촛불이 꺼지기 전에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의 숨통을 먼저 꺼버릴 생각이었는데요. 박성재는 케이크 칼 대신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놨고요. 고성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목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다정하게 소원 빌었어? 라고 묻더니 다음 말로 바로 목을 조입니다. 그 소원 우진이 이름으로 빌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물어볼게. 고성희는 순간 여기서 터지면 끝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예쁘게 웃으려 했고요. 더 우아하게 손끝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일수록 티가 납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웃음이 제일 먼저 어색해지거든요. 박진석은 케이크 접시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합니다. 먹어. 오늘은 내 날이니까. 고성희는 고마워요, 여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여보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박성재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한번 보고 다시 고성희를 봅니다. 그리고 너무 평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말해. 우진이. 휴학. 자퇴. 간이식. 그거다. 고성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크게 뜬 척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끊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화나면 바로 내리찍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내리찍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상대가 스스로 더 말하게 만들려고요. 박성재가 테이블 위 서류를 살짝 밀어 고성희 쪽으로 더 가까이 보냅니다. 고성희가 그 종이 위로 시선을 내리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집니다. 간경화, 이식, 기증자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보였거든요. 고성희는 급하게 웃음을 끌어올립니다. 당신,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가족? 그럼 더 해야지. 가족이면 왜 나만 빼놓고 했냐? 고성희는 그 말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고성희는 진실로 싸우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싸웁니다. 감정으로 뒤집습니다. 피해자 얼굴을 먼저 씌우고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게 고성희의 손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여보, 나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내가 다쳐? 고성희가 눈가를 적십니다. 당신은 진실을 들으면 사람을 끊어내잖아요. 나도 그게 무서웠어요.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고성희는 지금 감정으로 판을 바꾸려는 중이었고요. 박성재는 그걸 막아야 하는데 막는 순간 아버지가 잔인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주저합니다. 그 침묵이 박성재를 더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침묵을 칼처럼 씁니다.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박진석이 웃습니다. 웃는데요. 따뜻한 웃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생일이니까 선물 줄게. 박진석이 손짓하자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를 하나 올립니다. 고성희는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재단 로고가 찍혀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재단 내일부터 서명권 정지. 고성희의 눈이 흔들립니다. 여보, 그건. 박진석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장부 전부 내놔. 숨기면 그땐 생일도 없다.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박영란은 케이크 포크를 내려놓고 박성재는 서류를 다시 꾹 눌러잡고 고성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얘라는 말만 꺼내려 합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 순간 살 길을 하나 더 떠올립니다. 우진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우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진석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고성희는 놓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밟고 올라섭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면 우진이는 더 멀어져요.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협박이냐? 고성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부탁이에요. 우리 아들. 박성재는 그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속이 뒤틀립니다. 우진이 박진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고요. 박진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그 말을 무기처럼 씁니다.
박진석이 가장 약해지는 단어가 자식이라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아니까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박성재에게 시선을 줍니다. 너는? 박성재가 입을 뗍니다. 아버지, 이건 집안 얘기만이 아니에요. 돈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고성희가 박성재를 노려봅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눈에서 지금 말하면 너부터 끝이라는 신호를 읽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오늘을 그냥 넘기면 그 다음은 더 지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딱 한 줄만 말합니다. 재단 돈이 회사 바깥으로 새고 있어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증거.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내일 아침 책상 위에 올려둘게요. 박진석은 그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요. 고성희는 그 끄덕임이 끝났다는 뜻인지 시작이라는 뜻인지 판단이 안 돼서 숨이 막힙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부터 움직입니다. 살려면 먼저 흔들어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고성희는 가장 먼저 지은호 쪽을 건드립니다. 지은호를 흔들면 우진이 흔들리고 우진이 흔들리면 박진석이 흔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렇게 해왔고요. 사람은 돈보다 약점이 더 빨리 무너지니까요. 정순이 식당에 전화가 옵니다. 정순이는 수화기만 들어도 다리가 풀릴 뻔합니다. 지강호가 옆에서 수화기 쪽으로 고개를 바짝 붙입니다. 지은호도 숨을 죽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순이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가 웃습니다. 무슨 일은요? 그냥 안부죠. 근데요, 안부라는 게 오래 가려면 서로 예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은호가 수화기를 빼앗아듭니다. 내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면 나한테 하세요. 고성희가 바로 톤을 바꿉니다. 아, 드디어 봤네. 지은호. 넌 진짜 끝까지 나를 시험하더라. 지은호가 말합니다. 우진 오빠는 놔두세요. 고성희가 낮게 웃습니다. 나? 너는 나한테서 놔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지은호가 이를 악뭅니다. 당신이 우진 오빠를 사람으로 본 적 있어요? 고성희가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사람? 사람은요, 돈이 필요할 때는 다들 착해져요. 지강호가 옆에서 휴대폰 녹음을 켭니다. 지강호는 예전처럼 불평만 하는 동생이 아닙니다. 지강호는 누나 옆에서 확실한 것을 남기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강호가 지은호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속 말해. 더 끌어. 더 말하게 해.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당신 남편 박진석 회장님. 당신이 지금 하는 짓 다 알면. 고성희가 확 끊고 들어옵니다. 아,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너 그 남자 앞에서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내 엄마부터 날아가는 거 알아? 지은호가 손에 힘을 줍니다. 그럼 같이 가요. 회장님 앞에. 고성희가 웃습니다. 넌 진짜 철이 없구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데? 지은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었다고 만들었던 거. 그거부터 말할 거예요. 정순이가 은호야 하고 부르는데 지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이 녹음 파일에 진짜로 남습니다. 고성희가 목소리를 더 낮춰서 말합니다. 지은호,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네. 이번엔 끝까지요. 고성희가 한번 웃고 마지막으로 칼을 던집니다. 좋아. 그럼 너도 하나 알자. 우진이 지금 누구 때문에 숨는지.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무슨? 고성희가 말합니다. 내가 우진이 옆에 붙어 있는 순간 우진이는 도망치는 거야.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무너질까봐.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찌릅니다. 고성희는 그걸 노렸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정순이가 흔들리고 지강호가 흔들리면 결국 지은호 혼자 싸우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강호는 그때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아주 낮게 딱 한 문장. 누나 흔들리지 마. 지금 저 사람 방금 멈췄어. 지은호가 지강호를 봅니다. 지강호가 폰을 들어 보입니다. 녹음 중입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숨을 다시 붙잡습니다. 지은호가 수화기 너머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무서워할 차례예요. 고성희가 코웃음 칩니다. 너희가? 지은호가 말합니다. 회장님이요. 고성희가 전화를 끊습니다. 끊는 순간까지도 목소리는 여유 있는 척을 했는데요. 손끝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 이미 움직였다는 걸 고성희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박성재는 그날 밤 회사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빈과 헤어진 뒤 박성재는 더 차갑게 일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못했으면 실적이라도 잡겠다는 마음이었고요. 무엇보다 박성재는 지금 집에서 허락받는 사랑을 포기했어도 아버지에게 진실을 주는 아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외국 협업 라인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뒤집습니다. 고성희가 손댄 쪽은 항상 겉으로는 깔끔합니다. 문제는 깔끔하게 만들려다 보면 오히려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그 반복을 잡습니다.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립니다. 상대는 이지혁입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습니다. 지혁아. 이지혁 목소리가 이상하게 짧습니다. 성재야, 지금 바빠? 박성재가 말합니다. 바쁜데 너 목소리 왜 그래? 이지혁이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나 도쿄 간다. 박성재는 그 도쿄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길한지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박성재가 묻습니다. 일로? 이지혁이 대답을 바로 못합니다. 응, 뭐 일도 있고. 박성재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야, 너 심장? 이지혁이 웃는 척합니다. 내가 뭔 아이도 있는데.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난치지 마. 이지혁은 그 단호함에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호는 모르게 해줘. 박성재가 말합니다. 너 지금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냐? 이지혁이 말합니다. 너니까. 박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박성재는 지금 고성희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지혁은 지금 자기 몸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무너지는 걸 혼자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박성재가 묻습니다. 진단은? 이지혁이 짧게 말합니다. 20까지 갈 수 있대.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위로를 못합니다. 박성재는 위로를 하면 이지혁이 더 참고 버티다가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박성재는 다른 말을 합니다. 너 도쿄 가기 전에 은호 얼굴 한 번은 봐라. 이지혁이 말합니다. 보면 나 못 떠나? 박성재가 조용히 답합니다. 그럼 못 떠나도 돼. 이지혁이 길게 숨을 내쉽니다. 성재야. 나 지금 착한 선택을 해야 돼. 그 착한 선택이 이지혁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박성재도 압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말끝을 바꿉니다. 그래. 내 선택 존중한다. 근데 내 심장은 존중하지 마. 버텨. 이지혁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습니다. 끊는 방식이 이지혁답게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박진석 회장실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둡니다. 파일 표지엔 딱 한 줄만 적습니다. 흐름. 박진석은 파일을 펼치자마자 바로 이해합니다. 돈은 말을 안 하지만 이동은 진실을 남기니까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이거 확실해?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돌립니다. 오늘 오전 재단 이사회. 긴급. 박성재가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고성희는 밤에 움직인다. 우리는 아침에 쳐야지. 박진석은 고성희를 가정에서 잡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아끼는 곳은 가정이 아니라 체면이니까요. 박진석은 그 체면을 사회적으로 먼저 흔듭니다. 이사회가 열립니다. 박진석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들어옵니다. 우아하게 들어오면서도 발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오늘이 기분 나쁜 회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최면 겁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첫 문장을 꺼내는 순간 그 최면이 깨집니다. 이사장 권한 오늘부로 정지합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이사회에서 그런 농담은. 박진석이 종이를 한 장 내밉니다. 농담이 아니라 결의야. 고성희는 손을 뻗어 종이를 잡습니다. 잡는 손이 떨립니다. 고성희가 떨리는 걸 남들에게 들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손떨림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제일 웃긴다. 고성희의 입술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사람들 앞에서 웃긴다는 말을 할 때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박성재가 그 순간 회의 테이블에 추가 자료를 올립니다. 외주 계약서, 계좌 흐름, 병원비 처리, 재단 행사비 전부 연결됩니다. 고성희가 박성재를 보며 말합니다. 성재야, 너 지금. 박성재가 끊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들 말고 부사장으로 말합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순간 멈칫합니다. 박성재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날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 공포를 더 키웁니다. 고성희. 오늘부터 재단 계좌는 동결한다. 이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사건은 결론이 납니다. 고성희의 돈줄이 막힙니다. 고성희가 그동안 쥐고 흔들던 가장 큰 손잡이가 오늘 잘립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집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순간을 모두가 봅니다. 이사회 사람들도 박성재도 심지어 박진석도요. 박진석이 회의 마무리처럼 말합니다. 이제 집에서 얘기하자. 고성희는 웃으려 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고성희는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요. 그 끄덕임이 복종이 아니라 반격 준비라는 걸 박진석도 압니다. 마이너스.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우진을 찾으려 합니다. 돈줄이 막혔으니 사람줄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진은 연락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일급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그게 고성희를 미치게 합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확인합니다. 화장이 무너진 걸 고치고요. 미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미소가 자꾸 부러집니다. 그때 고성희는 깨닫습니다. 박진석이 지금 나를 때리는 방식은 소리도 아니고 폭발도 아니고 내 숨을 천천히 빼는 방식이다. 고성희는 그 방식이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독한 방법을 꺼냅니다. 지은호.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냅니다. 우진이 지금 너 때문에 위험해.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지강호가 옆에 있고요. 정순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은호도 압니다. 현관 앞 3자 대면 이후 박성재의 눈빛은 달라졌으니까요. 지강호가 말합니다. 누나, 이거 낚시야.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알아. 지강호가 다시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낚시 던지자. 지은호가 지강호를 봅니다. 어떻게? 지강호가 웃습니다. 그 여자 자기 말이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가 무서운 척하면 더 덤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섭게 가야 돼. 지은호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딱 한 줄입니다. 회장님한테 말할게요. 오늘. 그 한 줄이 고성희를 흔듭니다. 고성희는 바로 전화합니다. 지은호가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입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지강호가 그 순간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사장님 우진으로 협박 중. 녹음 있음.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를 악무입니다. 박성재는 이제 가정과 회사가 한 덩어리로 엉킨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엉킨 덩어리를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공개 가능한 증거로 박진석이 결단하게 만드는 것. 박영란은 집을 나와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박영란은 아버지 박진석에게 뺨을 맞은 뒤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박영란은 울면서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박진석을 더 화나게 했고요. 박영란은 그 화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박영란은 웹툰을 그립니다. 근데 이번엔 멜로가 아닙니다. 이번엔 복수입니다. 박영란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못 끊는 장면을 그립니다. 예쁜 말로 포장된 폭력, 웃음으로 감춘 비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런 박영란 곁엔 이지환이 있습니다. 이지환은 운전기사이자 박영란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지환은 의욕이 꺾여 있었습니다. 연애의 배신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지환은 박영란 앞에서만큼은 묵묵히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나왔어? 대신 말합니다. 무서우면 전화해요. 언제든. 박영란은 이지환의 그 말이 누구보다 현실적인 위로라서 더 아픕니다.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빠 성재는 바쁘고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이제 믿을 수 없고. 박영란은 그 틈에서 진짜가 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우연히 병원에서 쌍둥이 이야기를 듣게 된 설정을 그대로 이어가되 이번엔 더 깊게 들어갑니다. 박영란은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누군가가 흘려놓은 서류 조각, 간호사가 급히 치우다 떨어뜨린 출력물.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우진, 지은호, 그리고 고성희. 박영란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숨을 삼킵니다. 엄마가 숨긴 게 이 정도였어? 박영란은 그 순간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어떤 여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박영란은 그 종이를 사진 찍고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나 오빠한테 말해야 할까? 이지환이 대답합니다. 말해야 할 때를 정하는 건 영나 씨예요.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정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모든 일의 한복판에서 이지혁은 심장 때문에 숨이 찹니다. 이지혁은 회사가 날개를 달고 성장하는 중이고요. 박진석 회사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계약 라인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박진석에게 고분고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진석이 이지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게 박진석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지혁은 그 힘을 자랑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이지혁은 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정을 잠그고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은호에게 더 냉정해집니다. 지은호가 가까이 오면 이지혁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지은호까지 끌려간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선배, 나 피하는 거예요? 이지혁이 대답합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가워요? 이지혁이 웃는 척합니다. 내가 원래 좀 그래요. 지은호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압니다. 이지혁은 원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더 묻고 싶지만 지금 지은호는 고성희와 싸우는 중입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정순이가 흔들리고 지강호가 다칠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선배, 나 지금 도망갈 수 없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심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아픕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지은호가 더 붙잡을 테니까요. 이지혁은 결국 도쿄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정리합니다. 병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인데요. 이지혁은 그걸 일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도쿄로 가기 직전 병원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말합니다. 이지혁님, 적합한 기증자 후보가 잠깐 떴습니다. 이지혁이 숨을 삼킵니다. 누구요? 코디네이터는 규정상 이름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코드처럼 말합니다. WJ.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WJ. 그 이니셜을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우진 오빠라고 부르던 그 사람. 한우진. 살아있는 사람 이름이 심장 기증자 후보로 뜨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지혁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덧붙입니다. 지금은 후보로만 떠요. 신원은 확인 단계고요. 다만 이분이 최근에 기증 등록 관련 절차를 밟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몸이 굳습니다. 한우진은 잠적해 있었습니다. 잠적한 사람이 기증 등록을 밟았다. 그건 한우진이 뭔가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심장 통증보다 더 무서운 예감을 느낍니다. 이 판은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누굴 살리느냐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박진석은 드디어 집에서 고성희와 단둘이 마주합니다. 집에서의 대화는 이사회보다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체면이 아니라 관계가 죽으니까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재단 계좌 동결은 시작이야. 고성희가 웃는 척합니다. 여보, 나 진짜 오해해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지은호. 고성희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 이름을 왜?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꺼냈잖아. 이사회에서.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우진으로 흔들려다가 지은호로 내 목을 먼저 조였구나.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시간을 줍니다. 당장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박진석의 복수 방식입니다. 고성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요. 일주일. 내가 직접 말해. 너한테 딸이 있었다는 거. 그 딸을 어떻게 했는지. 우진을 왜 숨겼는지. 그리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고성희는 바닥이 꺼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고성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일주일이면 나도 준비할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박진석은 압니다. 반격 준비라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 준비해. 그 짧은 대답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합니다. 박진석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게 합니다. 고성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찍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우진을 찾는 사람을 더 붙입니다. 그런데 돈줄이 막혔습니다. 예전처럼 시원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성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박성재입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합니다. 성재야, 너 엄마랑 잠깐만 얘기하자. 박성재는 단호합니다. 이제 엄마라는 말하지 마세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너까지 이러면 우리 집은. 박성재가 말합니다. 집이요? 그건 어머니가 이미 먼저 깨뜨렸어요. 고성희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지만 참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박성재가 증거를 더 꺼내면 끝이니까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바꿉니다. 너 우진이 살리고 싶지 않아? 박성재가 멈춥니다. 고성희는 그 멈춤을 잡고 더 밀어붙입니다. 우진이는 지금 위험해. 내가 움직여야 해. 박성재는 고성희가 우진을 미끼로 쓰는 순간부터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진이 진짜 위험하면? 그럼 지금 싸움을 멈춰야 하나? 하지만 고성의 말대로 움직이면 또 속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갈림길에서 이를 악뭅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우진은 내가 찾는다. 너 말고. 박성재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동안 박성재의 치밀한 준비로 시원한 사이다가 터지는 한 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암시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다음날 아침 재단 내부 감사팀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재단의 특정 외주 업체와의 계약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건 명확한 결과입니다. 고성희가 돈을 숨기던 통로 하나가 공식적으로 끊깁니다. 고성희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혼자 있을 때요. 누가 내 줄을 잘랐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성희에게 더 큰 소식이 날아옵니다. 한우진을 만난 사람이 있다. 고성희는 숨이 막힙니다. 그 만남이 엄마와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우진이 엄마를 피하고 누군가와 손잡는다면 그 누군가는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증거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 동시에 이지역 병원에서는 코디네이터가 다시 연락합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다릅니다.
이지영님, 아까 떴던 WJ 후보 신원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에 지은호님 이름이 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또 조여옵니다. 지은호를 보호자로 올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올렸을까요? 한우진입니다. 한우진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한우진이 이 판의 마지막 카드를 누군가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지혁은 그 순간 지은호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웁니다. 다시 쓰다가 지웁니다. 그러다 결국 한 줄만 남깁니다. 내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지혁 손이 멈춥니다. 보내면 지은호가 달려올 겁니다. 달려오면 지은호는 또 고성의 표적이 됩니다. 이지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자를 지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기증자 쪽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지혁이 묻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수술 전에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이지혁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한우진입니다. 한우진이 살아있는데 심장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한우진이 이 판의 심장이라는 단어로 들어왔다는 건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대가를 건 거래일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 이미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지은호가 받습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호야. 나야. 우진. 지은호의 눈이 커집니다. 우진이 말합니다. 나 엄마부터 끝내자. 근데 너 혼자 못해. 박진석 회장님도 이지혁 선배도 전부 엮여 있어.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우진이 대답합니다. 너한테 말하면 바로 들켜. 대신 약속해. 내가 보내는 걸 절대 혼자 열지 마.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뭘 보내? 우진이 말합니다. 엄마가 26년 동안 숨긴 진짜 처음. 전화가 끊깁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쥐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은호는 깨닫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싸움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싸움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의 질문은 딱 하나로 꽂힙니다. 한우진은 왜 지은호를 보호자에 올렸을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일주일 안에 정말 끝낼까요? 박성재는 우진을 찾기 전에 고성희의 반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은 정말 한우진과 같은 방향으로 뛰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화려한 날들의 궁금한 소식을 받아보세요.